사례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그 사이 지금 현재는 물론 예금이 이제 인출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영장을 통해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날에 이렇게 입출금 내역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라든지 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천과 관련해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쟁점을 다 확인하려면 사실 오늘 그 시간만 가지고는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 지금 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저께 그 공천계 의혹을 폭로했던 강혜경 씨는 8번째로 검찰에 출석을 해서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오늘 명태균 씨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이유가 건강 때문이라면서요? 일단 지금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건강 때문에 수사 중간에 이제 건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시 조사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쟁점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중단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말씀드린 수사 기관에서는 다시 조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을 해보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아직까지 못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조사를 받아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오늘의 이 조사에서 쟁점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뤄야 될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검찰은 창원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해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늑장수사 논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이제 늑장수사 논란이 방금 내거 줄 알았어. 야, 나법도 잘하네. 나법도 잘하네. 조금 없는 상태에서 바르잖아. 이거 봐봐, 이거 위험하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 앉아야지. 최근에 이제 이놈아, 나법 어떻게 이렇게 하냐? 유도하듯이. 이거 대박이다. 아무래도 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다치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공부가 있고. 사실관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야, 하고 그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타고났네, 운동신경. 딱 엉덩이로 하면서 팔로 모래는 거. 네가 하겠다고? 네가 해봐. 해봐. 수사관분들도 당연히 돈을 주겠지만 검사분들도 그에 대해서 꼼꼼히 또 검토를 하고 만약에라도 하지도 못하면서 뭐니? 나봐. 이거 해줘야지, 천천히 해줘야지. 안 되잖아.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안 해나? 이거 해봐. 여기 있잖아. 이거 해봐. 껴봐. 안 해나? 껴봐. 껴지도 못하고. 껴봐. 왜 껴냐는 거야? 왜 해봐. 명태균 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명태균 씨는 어떤 방향을 내놓을까? 먹기 못하려. 해봐. 해봐. 뭐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당연히 먹기니까 삼촌이 해주는 거 아니야, 이놈아. 여러 가지 뭐 분석을 니들 따라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 자체에 대한 엉덩이에다 그냥 팔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도 안 다쳤거든. 엉덩이로 해가지고. 손을 딱 이렇게 뻗어. 그거 계속 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현재 이게 어떤 의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알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고집이 생겼네. 그 추후에 사실관계가 조금 더 파악된 다음에 저희가 안 해나? 명태균 씨가 앞서 검찰에 출석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폭로한 적이 없다. 가짜 우리. 같은 얘기를 했어요. 폭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짜 울으면서 눈물이 확 나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안 해나? 할 수가 있는 걸까? 야, 그렇게 하면 먹이 안 해나? 엄마? 그렇게 하면 숙이면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진술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진술한 것이 없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말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진술에 대해서 뭐 이것이 맞다라고 볼 것인지 틀리다라고 볼 것인지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조금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명태균 씨는 기자들 앞에서 공천 대가성으로 돈을 김동원도 왜 인정하느냐 질문을 받으니까 햇반도 보면 사건이 해결된다. 어떤 의미로 했다고 보세요? 일단 본인이 돈을 이제
본인 명의로 받은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뭐 사실관계가 보도에서 이제 제가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 단적인 부분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뭐 다른 뭐 지금 실제 소유라고 보고 있는 뭐 미래연구 뭐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한국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발견하는 것이고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진술이 맞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진술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사실관계가 계좌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기여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 절반을 줬다 이렇게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선관위에서 고발했던 그 부분과 이제 관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는 반대로 강혜경 씨가 본인에게 뭐 사기나 횡령 이런 부분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이 부분 형사 조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계좌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계좌에서 추금됐다든지 이런 돈의 흐름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그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각각 달리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당사자들의 진술 그리고 또 녹취가 지금 여러 가지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녹취 그리고 또 뭐 메시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결국에 어느 쪽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느냐를 볼 것이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또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참고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좀 수사를 장관이 그리고 연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는지 두고도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이 명태균 씨 측이 정책을 제안했다는 입장으로 말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창원 국가산업단지 이 선정에 있어서 개입을 한 것 자체가 불법성이 있느냐가 술기만 그렇게 못 먹여. 지금 뭐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이 명태균 씨 측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 것 자체가 뭐 불법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만약이라도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자체를 통해서 개입을 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어떤 뭐 죄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똑바로 먹어야지 먹었더니 있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좀 파악이 된 다음에 이 부분 죄명을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여기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폭로 강혜경 씨가 뭐 협박을 했고 다 꾸민 얘기다. 심지어 그 변호인은 명태균 씨 변호인은 제2의 윤지호인 강혜경은 술신고 빼고는 전부 거짓말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거든요.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배치되는 당사자 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대질신문도 검토는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대질신문을 하는 이유 자체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때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진술을 받아보면 그걸 통해서 수사 과정에 이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진실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질신문도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은 실익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대질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동일한 말만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강혜경 씨도 그렇고 지금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그런 취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 부부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대통령 부부가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이 부분은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중립의무 위반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이라도 어떤 대가를 받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이라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뭐 피해 사실이 있다,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환 조사를 검토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건으로도 피해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사 검토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가 가능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 조사 자체는 이렇게 한 그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 84조에서 왜 기소시효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찬을 만약에 잘 죄가 먹어서 있다고 밥을 잘 하더라도 먹어야지. 이 기소 자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그에 대해서 키가 이제 크네.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는 있고, 다만 현재 사건 지금 현재 사실관계 자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또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녹취를 공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그 부분 녹취도 일단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녹취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면 이 녹취는 한 사람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걸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말이 뭐 누군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내가 뭐 A라고 했어라고 하는데 이 A가 진실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어떤 형사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전에 대해서 개입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불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사건으로서 뭐 수사가 법이 문제인데요. 있지만 불법성이 그냥 없다라고 법이 하면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지금 검찰이 명 씨를 소환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녹취가 들어있는 핸드폰은 아직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뭐 하는 근데 거야? 지금 명 씨는 계속 말이 바뀌는 밥을 거예요. 먹어야지. 아버지 산소에 묻어놨다고 했다가 아버지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 산소가 장난꾸만 없다. 하는 뭐 그럼 거니까. 불 지르겠다 이렇게 했다도 아예 없다.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녹취 전화기가 내 변호사라고 말했던 만큼 쉽사리 없애지는 못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네, 그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이제 그 제출을 받아서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꾼 지 얼마 안 된 핸드폰이어서 결국에는 뭐 실익이 없는 그런 핸드폰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고, 과거 사용하던 핸드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만약이라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게 어떤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도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그 부분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실관계를 봐서 이게 만약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숨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실관계다 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걸 검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검찰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속 관해서 얼마나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영장 청구가 된 다음에 그 죄명이라든지 사실관계가 조금 파악이 되면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을 위해 이 부분이 이제 되는 것인데 범죄 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됐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증거 인멸을 위해 본인이 이렇게 뭐 핸드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 법원에서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지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도 달리 봐야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 청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강 훼손 실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현역 영광급 장교의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는데 유예가 됐습니까? 이게 피의자가 거부하면 이렇게 유예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사조 7항에 이 공개에 대한 규정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7항에서 유예 기간을 5일 이상 이제 통지일로부터 줘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이 당사자가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일에 이제 결정이 됐었는데 이제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럼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야 되는 밥을 왜 안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보도가 된 것처럼 행정소송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집행정지를 줄 수 있는 것이냐면 내가 소송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개 결정이 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소송을 할 것인데 소송 자체는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 중에 공개가 돼버리면 결국 소송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 공개를 정지해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무래도 신속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도 있었는지요? 네, 과거에 이제 N번방 사건 당시에 한 당사자에 대해서 이 부분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라리 그게 낫지. 소송에 대해서는 판단이 됐는데 1심에서는 지금 승소해서 정부 측에서 승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됐었는데 항소가 진행중인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항소 단계에서 지금 이 부분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신상 공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그 본안 소송에 대한 결정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 전에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소송 확정 말씀이시죠? 예, 소송 확정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에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인용 여부가 지금 11일에 판가름이 날 예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래는 인용 여부에 대해서 아래는 일단 여러 가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7일에 열렸을 때 뭐 절차에 너 떨어지기 적합한 싶어? 부분이 있다라든지 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나 그렇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무래도 집행정지 완전- 실이 있다고 봐서 집행정지 인용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조금- 없다라고 한다면 기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에 조만간 이 사건이 넘어갈 것 같은데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네, 이제 혐의 자체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다 맞다라고 한다면 제공될 수 있는 죄는 살인죄 그리고 이제 시신유기죄 이 두 가지가 됩니다. 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 266조에서 사형, 무기, 15년 이상형을 규정하고 있고 이제 이 시신유기 같은 경우에는 161조에서 그 7년의 또 징역을 떨어지잖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약 살인 부분에 대해서 살인은 인정이 똑같아요. 되고 또 이 동기 자체가 비난할 수 있는 동기라고 한다면 그 이런 부분 양형 기준은 조금 더 가중된다고 볼 수가 앞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사실대로 인정이 된다고 일어나니까 한다면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이게 않다고 먼저 한다면 청개구리 그에 대해서는 다 일어나니까 안 때문에 주고. 사실관계 어떻게 일어나? 될지 좋을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굵직한 사건과 그 쟁점에 대해서 김성수 변호사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왔잖아 일어나. 응? 다 밥풀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따가 하지. 마라고에 정권 어차피 인수팀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위기 그냥 정도 김보다 이게 나은 거야. 트럼프는 이제 밥 백악관 흘려도 뭐 비서실장에 이따가 치우면 돼. 공동선대위원장 수지 와이스를 지명했는데 근데 여성이 김은 이 자리에 오르는 건 미국 밥 역사상 먹잖아. 처음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순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시가 배달해. 정권 양념도. 인수팀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냅둬야겠다. 국정 대전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운동을 근데 문제가 반찬이겠지. 수지 와이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집권 2기 첫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여성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는 것을 그러다 뒤에 또 미국 떨어지지. 역사상 와이스가 뒤에 떨어지지. 정권 응? 인수팀 공동위원장인 겁도 없어요. 린다 맥만은 WWE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공동 설립자와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 최고 경영자 하워드 러트닉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안 줘요. 트럼프가 국민의 삶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아. 만드는 정책을 집행할 인물을 선택하면 취임 당일 이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팀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며 중도 사퇴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 트럼프의 아들들과 제이드 벤스 부통령 당선인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달 초중순에는 취임 당일 시행할 행정명령을 만들게 되는데 불법 운임자 추방, 석유가스 시추 확대, 자신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검 해임 등을 제시했습니다. I will not rest until we have delivered the strong, safe, and prosperous America that our children deserve and that you deserve.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당선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떨어진다고 니다 믿는 거니.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웨스트팔릭스 시내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거지 아로라고 리조트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경찰 병력이 곳곳에 오자 위치해 보자, 서로만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응?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에 대한 경고는 일단 암살 시도 이후 당선 이전부터 이미 현직 대통령 수준으로 강화된 상태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가지가 이거 꽉 트럼프 묶어버리겠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조각 구상에 이거 월요일날 꽉 들어갔는데 묶어야겠어. 인사 문제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트럼프의 장남이 대통령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인사 원칙으로 기대했지.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 일원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됐죠, 거의. 톡스뉴스에 출연해 누가 진짜 선수인지, 누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제로 실현할 것인지, 응? 또 누가 응?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보다 어디서 자신이 잘한다고 그러니. 생각하지 앉아. 않는지 앉아. 양말했습니다. 앉아.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트럼프의 맞딸 이방카와 맞설 제레드 쿠시너가 모두 열애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쿠시너가 행정부에서 안 대방권 정책을 맡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정책에 관한 조언을 담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선 직후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지난 9월에 이어 또 금리 인하가 단행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사퇴를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트럼프 당선이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그렇지. 미국 연준은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9월 B컷에 이어 2번 연속 인하로 금리 상단이 4.75%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공약인 고율 관세와 세금 인하로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수 있는 만큼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란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파월 회장은 미래에 있을 일을 가정하지 않겠다며 당장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In the near term, the election will have no effects on our policy decisions. We don't guess, we don't speculate, and we don't assume. 트럼프가 지난 9월 금리 인하를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질문에도 파월 의장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I'm not gonna get into any of the political things here today. But thank you. 이런 가운데 CNN은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게 트럼프의 견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특성상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소식통을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사퇴 압박이 있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영향으로 S&P 500과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트럼프 당선 이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시기가 워싱턴에서 YTN 권유입니다.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에서 직접 살필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해줘야 알아 이거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됐다. 앉아. 이렇게 해줘야 돼? 무서운 거. 노관장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냐오냐 해봐. 이후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에 그렇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뒤로 요번에는 네 하다가 다친다. 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여부를 오늘 자정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기각 여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대법원에 올라온 가사 사건의 80%가량이 제대로 된 심리 없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 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한 분할액으로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기식 처분으로 개명권까지 그렇지. 다만 양측이 여러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어 다른 사건들보다는 심리허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조 원 넘는 돈이 걸린 세계 이혼 소송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TS라는 그렇지. 증명했다는 취지로 이거 봐봐 이거. 이에 대해서 최 회장 측은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변호사가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기사화하도록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앉아. 미국 정부 관계자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한 걸 확인해 줬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와 달리 미 국방부는 살펴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리 나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브리핑에서 당장은 교전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현재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10,000명에서 11,000명 사이라는 게 자신들 평가라며 다 친다고. 앉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왜 안 되겠는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패들. 오늘 낮 어차피 얼마 안 추위가 남았대. 물러났습니다. 그에 따라 퇴근길에도 아침처럼 추위가 강하지 않겠는데요. 기만원 현재 서울 대판이 기온이 13도를 가리키고 이게 있고 그냥 자정까지 10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대략 쌀쌀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별다른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 밤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광주 10도, 봐봐, 이거. 아침 공기도 오늘보다 부드럽고 네가 한 거 아니야.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9도, 대략 광주 21도까지 오르는 등 선선함을 너무 온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큰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서리가 내리거나 오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초미세먼지가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 해안에는 내일까지 노을성 파도도 느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전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만 먹으래. 어차피 밥 먹었으니까. 2번이지. 반찬 먹어. 밥이 문제고. 더 맛있을 텐데.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 기항도 북서쪽 24km 해상에서 27명이 탄 개판이 부산 선적 금성호가 안녕히 계세요. 출항했습니다. 사고 이후 주변 안녕히 선단선이 계세요. 15명을 구조해 2명을 병원을 옮겼지만 2명을 병원